네, 여러분 정치 생쇼로 오셨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정치 두뇌가 더욱 두터워지는 시간, IQ가 높아지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새해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용민입니다. 자, 우리 두 분 또 소개하겠습니다. 박진영 대구가톨릭대 특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치 생쇼 2부에서 아주 멋진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래꾼 손병휘님과 함께 정치 생쇼 신년 특집이라고 하죠. 신년을 아름다운 노래와 함께 또 삶이 생동하는 노래와 함께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요? 신년 대선 전망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새해 벽두부터 한쪽은 난장판이 돼버렸습니다. 2017년 정확하게 5년 전 새누리당에서 이제 반박이 갈라져 나오던 바비교환의 상황을 보는 듯합니다만은 그 얘기부터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이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난장판? 아수라판? 난파선? 그렇지. 난파선. 한번 좀 현재 상황을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글쎄, 뭐 오늘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하나겠죠. 윤석열, 김종인 투톱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김종인 위원장을 제외하고 윤석열 후보가 완전히 장악해 나가는 그런 구조로 갈 것인가. 이 부분이 아마 기로에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과 계속해서 상의를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여기 이제 윤핵관이 먼저 이제 펀치를 날렸죠. 그렇지. 윤핵관 쪽에서 김종인, 이준석 다 배제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펀치를 날린 거죠. 원내 지도부, 원내 대표와 사무총장, 주요 당직자가 다 사퇴하겠다는 것은 이준석 대표 보고 사퇴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선대와 관련 없이 당직자들도 사퇴하자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윤핵관 중에 어떤 분이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사퇴하기로 했다. 일괄 사퇴하기로 했다. 이렇게 먼저 이제 펀치를 날린 거죠. 장제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정확치는 않으니까. 아, 그래요? 짐작일 뿐이니까 네. 검명할 수는 없죠. 그런 말을 할 정도의 급이라면은, 레벨이라면은 장제원밖에 없어 보입니다. 정치를 좀 아는 사람이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런 상황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발끈하셨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 보고 연기만 해라. 그리고 또 내가 알아서 선대위 짜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도 사실은 후보 패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결단의 순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중심으로 갈 건지 아니면 김종인 위원장을 완전히 제외할 건지 여기에서 참 기로의 상황인데 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좀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이보험 체크 광고하겠습니다. 마이보험 체크,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데요. 그 증거,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서 계약한 장기보험, 즉 종신보험 등 월평균 보험료가 5만 원 미만입니다. 이 얘기는 소비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상품을 판매해 왔다는 의미인데요. 불필요하게 비싼 거 가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비싼 보험 가입하려는 분들을 오히려 말립니다. 또한 마이보험 체크의 상담 대비 계약 체결률은 고객입니다. 평균 25%인데요. 체결률이 낮은 이유는 상담 후 소비자에게 부담을 안 주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진짜 무료 상담입니다. 상담 후 귀찮게 연락하는 것 제로입니다. 자, 상담은 마이보험 체크가 하지만 결정은 소비자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암보험 등의 진단비 보험이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보험 등 단일 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서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무엇보다도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지금 연락해서 무료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 보험 설계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가족을 위한 가장 특별한 선물, 마음 든든해지는 보험으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전화는 1800-7917입니다. 제가 가입했습니다. 아, 벌써? 아주 편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아요. 예. 우리 온 가족이 다 마이보험 체크. 마이보험 체크. 예, 마이보험 소비자가 체크. 예. 한 명 들었습니다. 예. 잠시 후 아이언스마트 금기념 특별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그럼 바로
여론조사 얘기로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의 이 국민의힘의 그 아비 교환 상황은 결국 신년 여론조사 결과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론조사가 한 20개 추리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른데 20개에서 한 22개 나왔는데 통상 한 건당 얼마 정도 든다고 봐요? 전화 면접조사는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이 들어요. 1,000만 원 가까이. 예, 그 이제 전화로 직접 대면해서 대면하는 거 1,000에서 한 1,300까지 들 예. 거예요. ARS는 한 300에서 500 정도. 300, 500. 예. 한 몇 개 정도 됐습니까? 전화 면접이? 전화 면접이 거의 방송 3사는 다 전화 면접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사 조사도 전화 면접이 많았고 네. 나머지는 다 ARS였거든요. 그만 5대5라고 봐야 됩니까? 한 6대4 정도? 6대4. 예. 그러면은 6대4다. 그러면 한 20개 있었다고 네, 네. 그러면은 전화 면접이 12개. 뭐 그 정도. 그리고 ARS가 8개. 아니죠. 전화 면접이 8개고 ARS가 12개 정도. 그러면은 예. 비중은 대략- ARS가 대략 그럼 이 신년 여론조사로 여론조사 업계가 얼마 정도 땡겼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요거는 패키지고 신년에 하는 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원래 지금 이렇게 많이 조사를 하는 거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여론조사예요. 그래요? 예, 이게 대선, 총선, 지방선거가 있으면 네. 시장이 제일 큰 게 지방선거고요. 대선은 작아요, 시장이. 그래요? 요거는 이제 출구조사를 해야지만 시장이 큰데 출구조사는 좀 업체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신년만 따졌을 땐 한 어느 정도? 신년만 따졌을 때는 글쎄요. 뭐 전화 면접 방송 3사 조사한 데들은 뭐 괜찮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게 대략 한 1억이 넘었겠네요. 전체 다음은 1억 충분히 넘었죠.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넘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예. 참 신년 특수군요. 그 신년 예. 특수입니다. 신년 특수. 우리가 그냥 한 20개 정도 추린 거지 지금 지방조사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야, 저는 1억이 뭡니까 지금? 신년에 한 100억 정도 그렇죠. 들어야지 제대로 된 여론조사가 그렇죠. 나온다고. 야, 그래요.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론조사에 대한 이 지적인 하나의 욕구에 대한 만큼의 지불이 안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여론조사가 싸구려 여론조사가 병행하고 잘 맞추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그 후보들이 쓰는 조사가 있고 네. 당에서 조사가 있고 이게 다 신년 전후로 다 하거든요. 당에서 하는 조사는 또 공개가 안 되는 안 경우가 되죠. 많잖아요. 안 되고 그렇죠? 예. 그 샘플 수도 많고요. 많이 돌려요. 저기 트래킹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당 조사가 국민의힘이 저 모양 저 꼴인 것은 아마 당내 조사, 신빙성, 또 투여된 돈이 많은 그런 조사고 여기서 절망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로 이게 되겠냐 안 되겠냐 이걸 놓고 지금 그야말로 난파선 상황이 된 거라고 봐야 되겠어요. 여의도 예. 연구소가 엄청 돌렸을 겁니다. 저는 근데 내부 정보라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요. 지금 밖에 나오는 여론조사 못지않게 나쁘게 나온 걸로. 그래요? 똑같을 수밖에 없죠, 결과는. 뭐 크게 다르지 않을 네,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두 자릿수 차이가 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예? 두 자릿수? 예, 10% 이상 차이가 났다는 야. 설이 이재명 있습니다. 후보랑. 예, 야. 이재명 후보랑. 네. 근데 그쪽은 이제 거의 당조사들은 ARS로 하기 때문에 이제 전국 베이스로 하는데 샘플을 더 많이 했으니까 아마 그 영남권에서 제가 최근에 이제 방송사들이 지역 조사한 거 보니까 상당히 안 좋긴 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나온 조사들 중에서 이재명 후보가 거의 대부분 다 앞섰고요. 그렇죠. 윤석열 후보가 앞선 게 하나에서 3개 정도 ARS 조사들이 좀 앞섰는데 그것도 거의 오차 범위 이내로 붙어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추가 하락세가 멈출 거냐 말 거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상황 어제 오늘 상황 보면 더 더 떨어지겠어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지지층이 결집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결집해봤자지 그 사실 결집 이 좀 국면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예. 그게 지금 MBS 조사가 민주당 쪽에 좀 잘 나온다고 이제 많이 우리 사회자님이 믿는 예. 조사.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이동영이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항상 선행지표 아니었습니까? 네, 예. 선행지표였어요. 네, 네. 예. 그렇습니다. 믿을만 하니까 믿는다고 그러지 내가 이재명 잘 나온다고 믿습니까? 이재명 잘 안 나올 때도 있었어요. 네. 사회자님이 제일 신뢰하시는 조사 제일 MBS가 신뢰하는데 공정 아닌가요? 그게 11월 첫 주에서 12월 말까지 한 조사를 다 보면요. 네. 지금 유권자들이 제일 궁금한 게 도대체 얼마나 올랐고 얼마나 떨어졌냐 이거예요. 그렇죠. 예, 네. 예. MBS 조사 기준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11월 첫 주에 34. 이때가 이제 2차 선대위 쇄신을 하던 때고 이게 12월 말쯤 되면 45까지.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그쯤에 51이었는데 12월 말에 40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재명 후보가 11%포인트 올라가고 윤석열 후보가 11%포인트 정확하게 딱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MBS 조사가 여기가 이제 무당층도 많고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난 한 3주간 지지를 상승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 5에서 최대 6, 7 요 정도 저는 5%포인트 정도 올렸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난 한 3주간. 근데 이제 MBS 조사는 그거보다는 격차가 더 크게 난 걸로 나타났고 이재명 후보는 중도, 자영업, 그다음에 마지막에 서울과 20대가 완전히 이재명 쪽으로 많이 지지가 넘어갔고 네. 윤석열 후보는 주부층, 그다음에 영남층 아직은 있고요. 그다음에 60대 이상층. 그래서 이제 그 층이 20대가 좀 떨어져 나왔죠. 사실 윤석열 후보 지지층에서는. 네네네. 그래요. 앞으로의 추이를 전망하신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의 국민의힘 상황과 맞물려서 봤을 때. 네네. 이게 지금 이번 신년 여론조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당선 가능성이에요. 그렇죠. 당선 예. 가능성이 우리가 지난번 김용민 브리핑 때도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지지하지 않더라도 저 사람이 이제 대세로 가겠구나 하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의 지금 방송 3사 조사는 이재명 후보가 다 50이 넘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격차가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윤석열 후보 하락세가 멈추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격차는 더 벌어질 거긴 한데 오늘 이해찬 전 대표님이 메시지를 또 내셨더라고요. 네.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 그렇죠. 경각심을 놓으면 안 된다. 그럼요. 그래서 네. 사실 대선은 이게 이제 그 지역이 완전히 전국 베이스로 치러지고 그 민감도가 다 지역이나 연령이나 다 다르기 때문에 전날에도 표심이 바뀝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끝까지 정말로 긴장감을 갖고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깝치면 안 돼요. 박지원 원장이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골프하고 정치는 머리 쳐들면 머리를 진다. 들면 그래요. 근데 그동안 국민의힘이 너무 머리를 쳐들었어요. 참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 말이 여권한테만 해당하는 말은 아닐 텐데. 그렇죠. 예. 그래요. 그 국민의힘 상황 좀 더 한번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시스템이 무너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박 교수님이 예전에 제일 처음에 얘기하신 게 삼두체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게 지금 다시 이제 완전히 내분으로 격화가 된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준석 당대표가 사퇴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그 대립점에는 권성동 사무총장이 사퇴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달려있는데 네. 보통 우리가 정치권에서 잘 아시겠지만 이런 상황 많이 보잖아요. 예, 많이 서로 보죠.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이 그럼. 같이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그거는 이제 후보가 정리를 하고 한쪽을 선택을 하든지 둘 다 화해를 시키든지 이래야 되는데 둘 다 배제를 시키든지. 둘 다 지금 배제를 시키든지 그 네. 셋 중에 하나를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윤석열 후보가 어떤 걸 선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타도가 엄청나게 막 나오거든요. 양쪽이 마타도를 막 하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많이 보는 현상이어서 윤석열 후보의 최종 선택이 어떤 건지 그게 결정을 지을 것 같아요. 저는 의심 가는 게 윤핵관 쪽에서 이준석 대표의 사생활 관련되는 정보가 나왔다. 이런 소문이 돌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확신하는 것 같아요. 빡쳤어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까지 나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그런 상황인 거고 또 사실은 발단이 누군가면 조수진 의원이에요. 조수진 의원이 이준석 대표 면전에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죠. 윤석열 후보가 조수진 의원을 자르든지 조수진 의원이 바로 사과하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민주주의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뭐 여기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는 빡친 거죠. 흔히 하는 말로. 저기 조수진한테 사과하고 더 열심히 해라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 뭐 사과란 말은 빈말이고 네네. 야 너 잘했다. 네네. 그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야. 그럼 친윤계네요, 조수진. 그렇죠. 조수진은 네. 하여튼 또 조수진이 또 시켜서 한 거 아니겠어요? 지가 그렇게 그런 정보 감각이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일단 뭐 제가 보기에는 윤핵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가족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요. 그럼 이게 미칠 수가 없겠네요. 네, 제어할 수 없는 가족이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데일리안에서 그 보도가 나왔어요. 단독. 김종인 배제. 예. 네. 김종인 배제. 그건 난 사실이라고 봅니다. 천공 스님이 그 자리에 계셨을지 그것 좀 진짜 그까지는 이제 궁금합니다. 우리가 파악이 안 됐지만 궁금합니다, 진짜. 같이 못 가요. 김종인. 사실 김종인이 말만 잘 들으면 뭐 대선까지 같이 갔다가 이제 적당한 시점에 집으로 돌려보낼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어제 그 연기 발언 그 부분은 진짜 네. 빈엿을 먹인 거거든요. 굉장히 불쾌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불쾌하죠. 우리 윤석열하고 저하고 좀 많이 비슷한 게 말이죠. 앞에서 날 위한다고 얘기해 주는 거. 들을 때는 알겠습니다. 제가 겸허히 받겠습니다 해놓고는 시간이 갈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저 드디어 이제 뒷글이 있는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이제 뒤늦게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한 번씩 우리 김 PD님도 도리도리도 하시잖아요. 글쎄요. 쪽 벌렸어. 지금 쪽 벌린 상태예요. 그래서 또 누구한테 또 무슨 얘기를 듣고 후배한테 얘기를 듣고 알았어. 너 뭐 이렇게 하지 뭐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점점 이 빡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번에 제가 차를 하나 바꿨는데 작년에 바꿨구나. 이 선루프.
이게 막 열이 나니까 이제. 그럴 때는 저기 우리 이재명 후보가 심어주지 않습니까? 아니, 탈모가 아니라 머리에서 연기가 난다고. 머리 열 나는 것 때문에 탈모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나요? 저도 이제 성질이 급해지고부터 탈모가 오더라고요. 예. 자, 그래요. 근데 그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그 말을 기사로 보는 거하고 네.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저는 좀 느낌이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기사로 볼 때는 상당히 이제 후보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으로 생각을 했는데 영상으로 보니까 그게 약간 호소 비슷하게 들렸고 표현이 그랬지 실제는 진짜 좀 이거를 이길 수 있는데 너 도대체 왜 그러냐 이런 마음이 좀 저는 읽혔어요. 이게 약간 울먹울먹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어르신들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예. 근데 그 말은 어떻게 대중에게 비춰지느냐가 중요하지 그 사람의 그렇긴 하죠. 진정성이 중요한 게 대중에게 아니에요. 이제 상황으로 비춰지죠. 네, 그래서 정말 대노하게 만들었고 아마 윤석열도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열불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우리 같이 못 간다. 윤석열 후보도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게 네. 상황이냐 아니면 비선실세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지. 예. 근데 결국에는 뭐 이제 측근들을 감싸는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저희들의 예측인데 그래요. 지금 윤석열은 이렇게 해서 김종인까지 정리한다고 치면은 혹은 뭐 김종인을 끌어안고 간다고 치더라도 이 산 넘어 산 아닙니까? 그쵸. 지금 뭐 한참 밀렸고 다시 신뢰를 회복하려면은 정말 지금 했던 것보다도 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 되고 토론은 당연히 응해야 할 것이고요. 토론 말고 이 판을 흔들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토론을 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나가서 개망신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 현재로서는 답이 없을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윤석열이 어떤 행보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을 하신다면? 뭐 저는 국민을 위해서는 사퇴하고 검찰 조사에 열심히 임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방법입니다만 예. 그 시나리오 세 개 중에 하나네. 예측컨대 결국은 우리 불쏘시개 안철수 선생을 호출하는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사실 안철수는 김종인, 이준석하고는 같이 못하거든요. 네네, 그렇죠. 아주 진짜 지나치게 모멸적인 대우를 받은 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윤석열도 단일화를 위해서라도 김종인, 이준석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할 것이고요. 근데 우리 안철수는 또 찰스 맛의 달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분과 단일화를 하려면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뚜껑 열리죠. 이 심장 하나를 태워 없애야 됩니다. 제가 그 중앙일보 기사를 봤거든요. 네. 중앙일보 기사가 여론조사 방식이 두 개예요. 국민 전체로 하는 여론조사. 네. 그다음에 단일 후보에 찬성하는 여론조사. 국민 전체로 하면 안철수가 이겨요. 예. 단일 후보에 찬성하는 사람 쪽 하면 또 윤석열이 이겨요. 그 중앙일보가 이게 단일화 국면으로 끌고 가는 걸 보면은 우리 편이 아닌데 문구를 넣는 거 보면은 야, 이 찰스 맛을 제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찰스가 그러면 자기 유리한 방식대로 당연하죠.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그러면은 윤석열은 또 그걸 받아줄 수도 없고 받아주려면은 안철수가 저렇게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좋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저 리스크를 안고 가더라도 어떻게든 단일화를 해야 한다. 이런 어떤 목표와 의지를 갖고 결단을 할 그런 깜냥을 갖고 있느냐. 천만의 말씀. 그게 이제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때를 이제 상기시키게 되죠. 그때도 2등, 3등 단일화해서 1등인 이회창을 뒤집어 엎은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조금 상황이 달라요. 상황이 다른 게 그때는 중도에 있던 정몽준이 2등이었어요. 맞아요. 진보에 있던 노무현이 3등이고. 그때 제가 당시를 보면요. 11월 3일인가 46일을 남겨놓고 단일화 선언이 나옵니다. 둘이가 단일화 하겠다고 이제 합의를 보는데 그 당시에 노무현 후보가 18.6%, 정몽준 후보가 27% 가까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무현 후보가 따라가서 뒤집죠. 근데 지금 상황은 다른 게 중도에 있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 더 많이 쳐져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윤석열 후보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단일화 경선을 하면은 중도 후보가 늘 불리해요. 왜냐하면 중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세게 좋아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진보나 보수나 양극단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세게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하면 누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어요?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안철수는 단일화 여론조사를 해봐야지 윤석열을 이길 가능성이 실제로는 낮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가 당장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좀 안철수 구미에 당기는 제안을 해줘야 할 수 있을 텐데 아마 안철수는 공동정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때 정몽준 후보도 공동정부에 제가 보기에는 했어요. 당분간 응하지 않고 본인의 지지율이 오르기를 기다릴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아마 윤석열 씨가 우리 오징어 게임 보면 마지막에 구슬치기 할 때 무조건 그 나쁜 사람이 이기도록 설계를 해서 외국인 거 따먹어 버리잖아요.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요. 안철수 맛을 우리 국민들이 이미 봤어요. 아유, 그 당시 정몽주는 신상품이었어. 아유. 월드컵도 있어서. 그렇지. 나름대로 이제 뜨는 태양이었는데 네. 지금은 우리가 안철수의 한계라든가 네. 흔히 하는 말 안철수의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안철수가 15% 이상 가는 그런 일이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 대선이 역대 대선에 그런 공식을 하나도 대입을 할 수가 없어요. 선거가 완전히 좀 트렌드가 달라져가지고 가장 결정적인 건 지금 2030이 스윙보터가 됐다라는 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역대 단일화도 지금 2002년에도 있었지만 2012년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단일화 때도 안철수 후보가 더 높았고 2002년 단일화 때도 정몽주 후보가 지지가 더 높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낮은 후보들이 이겼는데 지금 진보 쪽에 있는 후보들이 이겼죠. 그렇죠. 근데 이번은 낮거든요. 안철수 후보가. 전 결국에는 뭐 진보 보수 그거보다도 네. 큰 정당 베이스니 아니냐. 그렇죠. 그런 문재인 부분이 후보도 민주당이라 베이스가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죠. 민주당이라 그렇죠. 베이스가 있었지. 저 당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부분도 극소수인 작동하죠. 정몽준이나 안철수는 뭐 되게 어려운 구조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지금 전체 지지율로 보면 한 90 이 정도 나오는데도 네. 불구하고 단일화 논의가 벌써 나온다는 거는 이제 2030이 윤석열 후보한테 빠져가지고 이게 이제 완전히 흔들흔들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지금 지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단일화에 이제 불이 붙는 상황인데 15%까지는 지금 안 갈 걸로 보시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당 안에서 후보 교체가 만약에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안 갈 수도 있지만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안철수 후보 쪽으로 뭔가 이 새를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합치는 방식을 취할 거고 그거를 하려고 할 때 걸림돌로 작동할 게 이제 이준석 당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니까 여기를 좀 치우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15%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이제 단일화의 깃발을 들지 않으면은 더 이탈할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그 전략이 빅텐트 전략, 맨날 그 진보 쪽에서 나오는 빅텐트 전략인데 그 아이디어가 아마 김한길 새시대 위원장 그분 쪽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 윤석열 후보는 그렇죠. 그거를 조금 더 받아들이는 것 같고 근데 김종인과 이준석 당대표는 세대 연합론 또는 세대 포위론으로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여기에 갈림길에서 윤석열 후보는 지금 20대가 빠져버렸으니까 윤석열 후보한테 한 8%포인트 정도 빠졌어요. MBS 조사 기준으로. 그러면 이거보다는 이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한번 우리가 이제 그 여론조사나 컨설팅 하는 분들이 네. 정치 전략가들이 좀 한번 모여서 토론 한번 해봐야 돼요. 그 이제 이동영 작가나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는 20대의 방점을 두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5세가 핵심이다. 실제로 20대가 스윙해서 여론조사에서는 스윙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은 네. 실제 투표율은 낮아질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나이상의 접점이 되는 55세 진보를 찍고 보수를 더 찍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50대가 아닌가. 인구도 50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많겠죠. 투표율도 높고. 제가 따져봤는데 20대가 662만, 네네. 30대가 663만, 네네. 40대가 795만, 헐. 50대가 833만, 60대 이상은 다 합쳐서 1280만. 네네. 예. 60대 이상에서만 이긴다. 이렇게 보기엔 60대 이상이 너무 많아요. 그쵸. 1280만. 맞아요. 야, 투표율이 높잖아요. 20대가, 30대가 참 적네요. 네. 적은 이유가 뭐 사실 저출생. 그렇죠. 네. 예전에는 우리가 투표 연령을 나눌 때 45세를 봤거든요. 네. 45세 이상은 보수를 많이 찍고 45세 미만은 진보를 많이 찍는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486들이 노후화되면서 55세 미만은 진보를 찍고 55세 이상은 보수를 찍는 그 정도까지 지금 분화의 나이가 올라가 버렸어요. 네. 이게 지금 세대 연령으로 보면은 20, 30대가 한 1200만 정도 되고 60대 이상이 한 1200만 되는 거고 중간은 중간 4050이 1500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60대 이상은 보수고 40, 50대는 진보고 20, 30대는 중도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이재명 후보님도 말씀하셨는데 20, 30대 투표율이 예전보다는 많이 상승했다. 그거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고령자층이 기권을 할 수도 있다. 이게 지금 상황이 복잡하니까. 윤석열이 아주 개판. 그렇죠. 오분전이 되면은 그런 거지 투표하러 가기에. 그러기도 하고 오히려 그쪽에서 윤석열이 여지껏 지지를 해줬는데 에라 모르겠다고 이재명을 찍는 경우도 나오고. 우리가 이재명이 밉진 않아 사실은. 그렇죠. 네. 2007년도에 잃어버린 500만 표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 잃어버린 500만 표가 이명박을 찍은 게 아니에요. 투표장에 안 나온 거야. 안 나와버려요. 네. 김용민이도 안 나갔어요. 죄송하지만. 네. 예. 아니, 왜냐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나가서 좀 하나 표를 던지면 좋지 않았을까. 근데 괜히
투표율이 높아지면은 이명박 그쵸, 더 당선의 어떤 올라간다고. 정당성을 더 높여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당선 가능성 문항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가능성이 높으면 이런 분들이 나가서 일단 찍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픈 기억을 소환하자면 본인이 노원갑에서 출마했을 때도 네. 노원갑이 타 지역보다 투표율이 낮았을 수 있어요. 노원 을이나 병보다. 예.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랬을 수 있어요. 예. 아픈 근데 기억을 사실은 뭘 굳이. 제가 뭐 좀 굉장히 부족하고 부족한 후보인 거는 틀림없는데 근데 문제는 아마 제가 받은 대접을 박근혜도 받았다면 아마 박근혜도 위태롭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상대 후보가 하찮은 분이었습니다. 대단히 하찮은 분이었어요. 아니 뭐 내가 훌륭하지 않다는 건 인정하는데 상대 후보도 만만치 않게 하찮았다. 괜히 아픈 기억. 뭔지 알 것 같은데. 하찮은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 선거에서 사실 고용진 후보가 당선됐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민주당에. 그만 낙선하고.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화환을 보냈어요. 축 낙선. 내가 전화 보냈다가. 근데 그걸 들고 갔더니 콧배달 업체 시켰더니 네. 축 낙선인데도 받아주는- 들고 간 거야. 들고 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초상집 아니야. 뭐 하는 새끼냐고 막 난리가 났는데도 설치라고 왔대 또. 참 그 양반 대단한 분입니다 진짜. 그분 저기 우리 꽃사업으로 꼭 성공하실 것 같아요. 정말 참. 그 뒤로 이제 좀 폭풍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재밌으라고 한 건데 4년 전에 그 서력을 한 건데 JTBC에서 우리 손석희 형이 저를 비난을 했어요. 아, 화환 보냈다고요? 화환 보냈다고 정치를 희화한다느니 뭐. 정치 좀 희화되면 어때요? 뭐 아니, 희화될 만큼 희화할 뭐. 만한 존재였어요, 그 상대 후보가. 그 형님은. 사실 비웃을거리가 될. 아니 윤석열 후보 가치가 하는 거 있는 보십시오 분이었어요. 지금 네. 정치가 희화돼가지고 코미디 프로가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예. 다시 소재로 등장해주고 요새 나왔죠. 고마운 분들이야. 예, 그래. 쿨링 오픈. 예. 아니, 근데 이제 손석희가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내가 제가 화환 보낸 걸 갖고 씹었어요. 예. 비난을 하길래 네. 그 손석희한테 시집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현